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한 4km 정도의 길을 걷게 되어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나 5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모여서 손을 마주 잡고 양손을 잡고 마주 보면서 놀이를 하는데, 제가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새로운 노래인가 싶어 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봤는데 그 노래가 저도 어릴 적에 즐겨 행했던 노래였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예쁜 꽃을 찾으러 왔단다, 옆집 아줌마 이리 와 이리 와, 무서워서 못 간다 못 간다, 가마솥 쓰고 이리 와 이리 와, 가마솥 뚫어져 못 간다, 이불 쓰고 이리 와, 이불 찢어 못 간다. 이런 노래 아마 여러분 어릴 적에 한 번쯤 다 해봤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일본 노래라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섬뜩하고 아주 저질스러운 노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 올 때는 우리 집에 왜 왔니라고 했고, 또 일본에서는 하나의 찌먼매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찌먼매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는 꽃이고 이 찌모는 일문전이라는 일본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 화폐로 하면 1원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의 찌몸매는 일문전에 1원에 팔린 소녀란 뜻입니다. 아주 값이 싸게 팔린 소녀란 뜻인데, 꽃을 사고 팔고 한 그 과정이 이건 단순히 꽃을 싸게 팔고 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유흥가의 여인들이 당시에 일본의 유흥가의 여인들을 보고 언어로 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인들의 이름이 보면은 꽃이 들어간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로 하나꽃, 꽃아짜, 아들자 써가지고 하나꽃, 또 매화꽃 매 해가지고 뒤에 아들자 써가지고 우매꽃, 매화꽃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일본은 여성들 이름에 꽃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몸파는 당시 여인들의 언어가 꽃으로 비유했다는 거. 그래서 이 에도 시대 때 여인들이 당시에 그들 생활 어떤 모습을 담은 노래가, 몸을 팔고 값을 흥정하고 때로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싸게 받겠죠. 비싸게 받을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싸게 받았을 때는 슬프잖아요. 그 슬픈 마음, 이걸 비유해서 만든 노래가 이게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나의 찜원매는 이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버젓이 우리 것이냐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데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일본 잔재물은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일본의 동료가 우리 교과서에 실려져 있다는 사실, 참 이거 엄청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퐁당퐁당 아시죠? 이게 일본 거라는 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것도 일본 겁니다. 똑똑똑 누우십니까, 이것도 일본 거고요. 그리고 어릴 때 뭐 저 동네에서 모이면 가장 많이 즐겨 놀았던 노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일본 겁니다. 일본 노래 가사를 빗대어서 우리가 고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알고 보면 별로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일본 걸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 답답하기가 그지 말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이 퐁당퐁당이나 이게 일본 잔재물이, 이 퐁당퐁당은
그 뭐 가사나 뭐 이거 일본의 음력이라든지 뭐 이게 박자가 좀 똑같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가 우리 것이냐 지금 사용이 되고 일본 노래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다는 게 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근데 놀이도 비석치기, 사방치기, 그 다음에 딱지놀이, 이것도 일본 겁니다. 특히 비석치기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이 유교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성행했잖아요. 참 그 많은 인물을 배출한 집안에서는 그 가문의 자랑으로 그들의 그 뛰어난 사람을 행적을 기려서 비석에 새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자존심인데, 약탈자이자 침략자의 일본 사람들은 일본 쪽에 봤을 때는 반드시 이걸 파기시켜야 할 정신문화가 들어있는 돌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비석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 우리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작업으로 비석이 깨질 때까지 던지는 비석치기 놀이가 만들어져서 우리 당시 어린이들에게 주입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하투에 담긴 이데올로기도 그렇습니다. 1월에 소나무와 학, 태양, 신년새의 일주를 나타내고, 학은 장수와 가족, 건강에 대한 염원이 담긴 일본의 그 대표적 세시 풍속입니다. 2월은 꾀꼬리, 우거이스 단이라고 해서 도쿄 지명에도 남아있는 꾀꼬리 새입니다. 그래서 일본 표기로는 우거이스라는데, 또 3월에 매화는 우메, 그리고 기러기와 봉황은 일본 왕권을 상징하고, 국화, 뭐 여러가지 그 1월부터 10월까지 모든 게 일본 문화를 박아서 우리 조선인들의 어떤 그 정신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 문화에 빠져들게 하기 위한 그 식민교육 이념으로 하투를 만들어서 조선에다 퍼뜨리게 한 겁니다. 참 일본,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쓰고 있다는데 어리석죠. 가슴 아프고. 저도 어릴 적에는 철부지 시절에는 전혀 몰랐던 그 일본 놀이 문화를 뭐 즐겨 부르고 재밌게 아이들 같이 함께 했죠. 근데 이러한 놀이가 1900년대 초창기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들어온 일본 교육 이념이 조선의 그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특히 일본이 조선에다가 식민지 그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육 목표가 조선의 이념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에 조선혼을 말살시키기 위한 교육 이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창씨개명, 일본어 쓰기, 지역 명칭 바꾸기,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창씨개명도 개명이지만 지역의 그 풍수적인 그 어떤 지세의 기운을 보고 동네 지명을 지었는데, 동네 지명도 싹 망가뜨립니다. 하나 예로 지역명이 황상동이라는 지역명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황상이란 봉황의 황, 안봉입니다. 봉황의 황과 상자는 이마상자입니다. 즉 봉황의 이마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인물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인물 나오지 말라는 뜻에서 누를 황자, 뽕나무 상자, 누렇게 뜬 뽕나무 잎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바꿔 쓴 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빨리 원래 이름대로 바꾸는 작업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어떤 간에 이 1911년부터 1945년까지 1차에서 4차까지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고 식민교육
이념을 실시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기청 문화에 놀이 문화까지 일본어 노래로 스며들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 예로 여러분도 아마 즐겨 놀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새새새 아침바람 찬바람 하는 게 이 새새새가 마주하다 접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놀이를 행하기 전에 하나의 준비 동작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보면 구리구리 말아서 구리구리는 동글동글 또는 빙글빙글 손으로 감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쩌서 우체통에 넣자 짱깨인보 이 짱깨인보가 일본어 아닙니까? 이 놀이 또한 에도시대 때 유흥가 여인들이 즐겨 놀았던 놀이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또렷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조센지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하루 빨리 이걸 벗어버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놀이, 전통 노래 아이들한테 장려해서 좀 더 우리가 민족 혼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일본 우리가 볼 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자 일본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빨리 알아내서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뭐 방송에 아나운서들 대담자들도 보면 한자 일본 한자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대담하기 전에 미리 이게 일본 말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해서 나왔더라면 참 좋은데 그 예로 서해안에 가면은 대하축제 대하 아시죠? 일본 한자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큰 세월한 뜻 아닙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또 뉴스에 보면 아파트 부지 이 부지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잘 씁니다. 이 부지 우리말로 하면은 좋은 말이 있잖아요. 터, 돼지 이거 바꿔 일본 한자 이 부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말 써야 되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그 드라마에서 대합실에서 만나자 하는데 대합실 이것도 일본 한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기다리는 곳 기다린 방으로 고쳐서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일본어와 우리 문자 속에 들어있는 일본 한자를 제가 한번 아는 대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제게 힘이 보태어서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